자, 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대표에 연임이 됐습니다. 연임이 됐어요. 뭐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재명이 85.4%의 득표를 받아서 민주당 대표에 연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뭐 결론적으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단일 체제가 완성이 되었고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있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개딸들은 뽑아준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직을 이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여의도에 있을 시간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네, 서초동 법원에 있을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서 어제 눈에 띄는 건 무엇이냐면 이재명이 아닙니다. 누구냐? 바로 정봉주와 전현희입니다. 자, 정봉주는 탈락했어요. 전현희는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말했던 전현희,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오로지 전당대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실제 정봉주는 1위에서 6위로 떨어졌고요. 전현희는 6위에서 2위로 살아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막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저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는 겁니다. 앞다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마구잡이로 화살 쏘면은 저기서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자기들한테 오히려 역풍이 될 걸 전혀 모른 채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어제 이재명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생. 네, 어제도 이재명이 먹사니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와가지고 삼주군 경계에선 민생을 구해야 된다 라면서 또 민생파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재명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민생을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정당의 대표가 됐던 사람이 왜 25만원 지원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겁니까? 더 나아가 노란봉투법을 왜 단독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민생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22대 국회 2달 동안 탄핵 7회, 특검 10회 발의했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22대 개원 70여 만에 10번의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민생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말로는 민생을 짓거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 야함만 벌이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국민도 이재명의 민생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웃긴 건 뭐냐? 어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씨,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뉴스 안 보죠? 뉴스 안 보죠? 네? 왜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분기 1.3% 깜짝 성장했습니다. 27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 0%입니다. 다 0%인데 이번 1분기 1.3% 뛰어 올랐어요. 뭐 하는 겁니까? 2년 만에 0%를 탈출했다고요. 근데 이런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멈춰섰습니까? 예? 이미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놨었던 그 지표들이 하나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누구 하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러니까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6으로 상향했습니다. 이게 KDI 뿐입니까? OECD도 상장했어요. 0.4% 상향해서 2.6으로. 심지어 JP모건도 했습니다. 2.3에서 2.8%로. 자, 심지어 IMF는요. 올해 1월 달에는 2.2에서 2.3으로 상향을 했는데, 자, 올해 7월 달에는요, 또 상향했습니다. 2.3에서 2.5로. 이거 안 보죠, 이재명? 이거 안 보죠? 안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안 보니까. 네? 맨날 JTBC, MBC 보고 뉴스타파만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알겠습니까? 기초통화국 얘기했다가 개망신 당한 사람인데, 네? 이재명은 경제의 지흑자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내수경제예요. 내수경제.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수경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수경제를 지금 못 살리게 발목 잡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법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법안이. 실제 윤석열 정부가 예쁘게 법안을 만들어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발목 잡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민주당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제 이재명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 이재명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포장지만 자극적이고 화려하지 알맹이 하나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알맹이 꽉 차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국정소통하자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한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쌍방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쌍방작전. 그러니까 특검은 여당 당대표랑 얘기하고 국정은 윤 대통령과 얘기하고 싶다라고 이재명이 지금 희망사항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재명 씨, 우리 인지상정합시다. 우리 사람의 길을 좀 가세요. 자, 무슨 얘기냐. 당신 같으면은 네? 부인한테 살인자 소리한 정당이랑 얘기 나누고 싶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김혜경한테 살인자로 얘기하면 넌 이재명은 대화하겠어요? 야,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든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아니 설마 박찬대가 유감이다라고 말한 걸로 퉁치자는 겁니까? 퉁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이재명도 입장 표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전현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영수회담을 먼저 논하기 전에 전현희의 막말부터 먼저 입장을 표명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박찬대가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재명과의 교감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어요. 박찬대가 이재명 코까지 파줬는데 설마 이재명과 아무런 교감 없이 혼자서 이런 얘기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모든 말들은 다 이재명과 교감하에서 이재명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를 위해? 이재명이 하기 전에 먼저 여론의 간을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 했을 때 과연 민주당 좌파들 내부에서 어떤 여론이 나오는지,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먼저 이재명이 간을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야, 괜찮겠다 싶으면 발 담그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발을 빼는 겁니다. 자, 그중에 크게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박찬대가 얼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윤 대통령 향해서 영수회담 열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 수용 의사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박찬대 혼자만의 생각 아니라고요. 이재명 교감 있었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어제 뭐라 그럽니까? 딱 말하잖아요. 박찬대가 얘기한 그대로. 네, 윤 대통령 향해서는 영수회담, 한 대표를 향해서는 특검 논의. 딱 말하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박찬대를 대상으로 여론의 간을 보기 위해서 박찬대가 저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에 따라 어제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는요, 용기를 가지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제보공작 의혹도 누가 밝혀내는 겁니까?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밝혀내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왜냐? 대한민국에는요, 엄연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수사기관에 먼저 고발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을 논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벗어났어. 왜? 전당대회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주장을요, 용기 있게 접으라고요.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취해야 될 정치적 용기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 차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냐? 잘 보세요, 친구 여러분들. 특검이란 사안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은 누굴 노리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제보공작은요, 결국 누구입니까? 김규현밖에 안 가요. 가봤자 민주당 의원밖에 안 가는 겁니다. 이재명 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큰 걸 잃어요? 당연히 윤 대통령이 더 큰 거죠.
이게 등가가 되냐고 특검이 있어서. 네? 실제 우리가 특검을 논하고 특검 관련 발의를 할 때 뭔가 등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법안에 누굴 담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 법안에다가 이재명 담을 수 있어요? 문재인 담을 수 있습니까? 등가가 안 되죠, 등가가. 이 등가가 안 되는 걸 왜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용기 있게 접어라 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요즘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합니다. 실제 대변인 군단 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비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규모가 민주당보다 많아요. 근데 최근 한 달 논평이 민주당보다 적습니다. 실제 최근 논란됐던 독립기념관장 관련된 논평이 있어도 민주당이 2배가 더 많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소극적이게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한동훈 대표를 뽑아야 되는 이유. 뭡니까? 민주당이랑 잘 싸워서. 민주당이랑 가장 잘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민주당과 딱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좌파들이 선전선동하고 민주당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관계에 대해서 바로잡고 끌어올리는 거 관련돼가지고 뭔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져야 될 건 뭐라고요? 진흙탕에 몸을 뒹굴 사람이라고요. 누굴 대신해서?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런 사람이 지도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윤석열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문재인이에요. 어제 문재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지지 확장 가로막는 배타적 행태를 배격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딱 봐도 누굴 향한 겁니까? 이재명 개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문재인 참 내로남불인 게 뭐냐면요. 본인도 팬덤 정치 했잖아요. 실제 대깨문이란 사람들 데려다가 팬덤 정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통령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대깨문들이 문자폭탄 보낼 때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념이라며. 양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팬덤 정치할 때는 오케이. 남이 팬덤 정치하면은 배타적 배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들은 지들 내부에서도 내로남불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어제 저는요. 문재인의 이러한 발언보다 더 놀랬던 게 무엇이냐면 야, 적당히 좀 하세요. 네? 이거 어디야 도대체가. 이거 어디입니까 도대체. 네? 눈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 진짜. 네? 우리 적당히 좀 만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이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을 당 내에서까지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직 눈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어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문재인이 지금 응추리 타도 심하게 타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타요. 왜냐? 최근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검찰이 뭐 했다고요?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고 실제 분석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전주지검이라고요. 근데 전주지검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형사 3부에 검사를 전원 투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해놓고 왔다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이 있을 때 해놓고 왔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떤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까? 바로 임종석과 소환 통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8부 능선 여기에 계좌 추적 들어가서 9부 능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누구 남은 겁니까? 실제적으로 문재인, 김정숙을 향한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 둘은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원칙에 따라? 바로 이원석의 원칙에 따라. 즉 그동안 이원석 아래에서 문재인 관련된 수사들이 뭉개졌는데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 정부기 때문에 이원석이 떠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뭉개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임 검찰총장은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 이원석과 반대로만 가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그동안
말도 안 되게 뭉갰었던 문재인 관련된 수사를 이제는 검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게 외풍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신임 검찰총장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열심히 말을 드려본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문재인이 왜 응줄이 탈까요? 왜 응줄이 탈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러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문재인을 향한 수사를 민주당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만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김정숙의 얼마 전에 있었던 인도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똑같이 이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이면은 민주당 당 차원에서 막 이슈화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탄압이다, 강압 수사다 이러면서 프레임 다 씌울 것 아니겠어요. 방탄 다 해주고. 근데 문재인 관련 수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이 본격화 나서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의원들, 특히 문재인과 조금 가까웠던 사람들만 이렇게 나서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입장에서 바라는 게 뭘까요? 요 정도는 해줘야지. 요 정도. 네,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한다는 얘기로 검사 4명을 탄핵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수사를 막아내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럼 문재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요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믿을 것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어제 문재인이 아직 눈에 붓기가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당 지지 확장 가로막는 배타적 행태를 배격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나 좀 살려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는 22일 이재명이 문재인과 만난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와 관련돼서 과연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SOS를 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들이 가짜 살려고 참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한다고요.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한다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거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겠지, 할 거야가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 요구했습니까? 수사기관, 특히 검찰을 향해서 빠르게 수사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실제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법부, 특히 재판부를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하라고 얘기해야죠. 왜냐? 최근에도 이재명 재판에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이 뭐 했습니까? 조퇴했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게 뭡니까?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를 참석하겠다고 조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더 나아가 이때 당시 토론회가 어디서 열렸냐? MBC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물어볼게요. 재판받을 거 몰랐습니까? 재판 일정은요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통보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MBC 측에서 또는 민주당 측에서 그날은 이재명이 재판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못 엽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이 이미 예정돼 있고 계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MBC가 협의해가지고 토론회를 일단 만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말이 되냐고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러려고 만든 거지, 이러려고.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 행위가 거듭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실제 저 대장동 재판부가 받아줬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이와 관련돼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재판 빨리 끝내라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자, 어떤 뉴스냐?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법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경력 20년 이상의 전담 법관을 형사사건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민사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형사사건도 전담 법관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사사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이겠죠. 네, 제가 앞서 보여드렸지만 이재명 뭐 하고 있다고요? 무려 7개 사건으로 11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이재명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전담 법관이 진행을 한다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빠르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실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대법원이 공고까지 했더라고요. 이렇게 2025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 이래서 아예 공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와 관련돼서 과연 이재명의 사건에 있어서도 전담법관을 둘지 안 둘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2개 만들어야죠. 2개 만들어야죠. 뽑아서 뭐합니까? 2개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겠습니까? 실제 법원이 전담법관을 이재명 재판에 투입을 시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리부르스를 치겠죠. 난리부르스를.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를 놔야 되겠죠. 예방주사. 자, 민주당 좌파들은요, 절대 그런 식으로 주장 못합니다. 왜냐? 니들이 한 거니까. 지금 대법원이 민사를 넘어서 형사재판에도 전담법관을 선출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만약 이재명 재판에다가 투입을 시키면 민주당 좌파들이 난리법석을 부릴 건데 그거 못한다고. 왜냐? 니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니들이 그렇게. 자, 왜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습니다. 특검법. 자, 이 특검법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법안 내용 뭐라고 써 있습니까? 특검이 영장 판사 지정 요청할 수 있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지들이 특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같은 재판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한테만 전담 재판부가 투입이 되고 이재명 재판에만 전담 재판부 투입되면 안 되는 겁니까? 내로남불이지. 왜냐? 니들이 그렇게 특검법을 만들었잖아. 자신들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법안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좌파들은 전담 법관 제도와 관련돼가지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왜냐? 니들이 이미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으로서 특검법을 내놨는데, 오히려 그 특검법으로 누가 함정에 빠지게 생겼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이 함정에 빠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함정을 민주당 스스로 판 거고, 민주당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을 때 이재명은 그 어떠한 제재 없이 그냥 뒤에서 박수만 쳐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후 맥락들, 이와 관련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추후 민주당 좌파들이 사법부를 향해서 또는 재판진을 향해서 공격을 가할 때 우리가 이 뉴스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면 저들의 내로남불을 우리가 꼬집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 역할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